네, 아우가 형보다 낫다라고 써주셨는데 형만한 네. 아우 없다라는 그런 네. 속담이 있는데 이제 아우가 더 나은 건가요? 요즘 시장은 일단 뭐 제목에 이제 함축된 의미는 요즘에는 역시 이제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네. 뭐 의미를 뭐 함축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시장은 조금 안정감을 찾고는 있지만 이제 여전히 조금 따져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최근에 여러분들께 지수에 대해서 이제 낙관적인 전망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시장은 이제 해볼만 하다라는 것. 이게 뭐 이제 형보다 나은 아우들이 아직 시장에는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쪽에 우리가 기댈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시장 잠깐 점검하고 오늘 제가 또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이제 좀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네. 코스피는 이렇게 요약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제 또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많이 팔았죠. 이 기관이 2,700을 다시 예. 내줬어요. 예, 외국인이 4,800억을 팔았고 이제 기관이 이제 3,300억을 매도를 했는데 이제 네. 요건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이제 며칠 동안은 그 FOMC에 안도를 했었죠. 안도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2,700까지는 회복을 이제 했지만 다시 이제 시장의 시선이 이 우크라이나 이제 우려 쪽으로 이제 다시 이제 이동을 하는 이제 이런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하나 곁들이자면은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좀 흔들렸던 이 요인 중에 하나가 이 파월 의장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좀 심각하다. 그래서 5월 FOMC에서는 이제 50bp 인상하는 이제 빅스텝에 대한 이제 시그널을 이제 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네. 이걸 다시 한번 시장에 돌아서 해석을 해보자면, 자,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는 이유에 지금 기름을 붓는 게 우크라이나 우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우려가 지속이 된다면 5월 달에 50bp 빅스텝은 어찌 보면 불가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월 의장이 5월 달에 금리를 50bp를 올린다라는 이 스탠스가 완화가 되려면 다시 돌아와서 우크라이나 우려가 역시 완화돼야 된다. 그렇죠? 지금 뭐 곡물 가격이나 뭐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이 이 급등하고 있는 이런 요인 중에 가장 지금 중심에 있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 우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자면 우크라이나 우려가 완화되기 이전에는 네. 우리 시장이 시원하게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은 좀 내려놓는 게 좋다 이거죠. 뭐 이런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대형주 좀 물려 계신 시청자분들은 조금 뭐 서운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시장이 지금 논리가 이러한 걸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도 보자면 1,210원을 하회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1,210원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는 8원 70전이 상승을 해서 이제 1,216원대에 이제 끝났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시장의 어떤 관점을 약간 보자면 이제 코스피 잠깐 가보면 코스피 여기 아니지? 코스피는 결국 이제 2,700을 중심으로 이제 전후에서 당분간 좀 등락할 가능성 그리고 이제 환율도 1,200원으로 확 갖다 붙으면 좋았지만 1,210원대 전후에서 일단 등락할 가능성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제 신화를 좀 보고 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등락만 해줘도 괜찮아요. 종목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서 급격하게 아래로 다시 뭐 훼손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종목으로는 해볼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그걸 이제 반증할 수 있는 게 차트를 또 보자면. 네. 이게 이제 코스피 대형주 차트예요. 일단 코스피 차트하고 유사하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코스피 대형주 차트인데 코스피와 이제 비슷하게 바닥은 좀 다진 것 같은데 위로 갈 것 같은 느낌은 안 주는 이제 그런 차트고. 자, 그럼 중형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중형주는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좀 낫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림상으로도 딱 봐도. 그리고 소형주를 보시면 얘는 좀 완전히 다르죠. 그죠? 얘는 지금 완전히 추세를 잡아가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우들이 형보다 훨씬 더 이제 나은 모습을 분명히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들도 결국에 이제 이런 흐름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좀 픽을 이제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낙관도 크게 비관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지금 구간이라면은 이런 중소형주나 이제 종목픽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는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네. 이런 이제 시장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아직은 지수보다는 종목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시황으로 잘 체크해 봤고요. 이렇게 시황도 점검해-드리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점검해-드립니다. 포트폴리오 상담 02-2000번에 482번 활짝 열려 있고요. 편하게 전화 주셔서 상담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샵 2034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종목 소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네. 종목을 또 빨리 들어보도록 할게요. 요즘 우리 종목이 참 좋아요. 어제 말씀해 주셨던 지오소프트도 네. 장중에 5% 이상 상승을 했고요. 네. 또 전에 말씀해 주신 자연과 환경이 네, 그거. 상한가를 쳤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더 기대가 되는 네, 종목들이 잘 되는 뭐, 네. 그럼 어제 말씀드린 거 요거 한번 점검만 예. 하고 시간 좀 있으니까 네. 이 지오소프트 차트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제 1분 시간 남아서 마켓컬리 상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오소프트가 어제 이제 장중에 5% 상승을 하면서 쭉 이렇게 좀 추세를 좀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제가 같이 말씀을 드린 게 흥국 FMB. 얘도 추세는 잡는데 얘는 어제 시간외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흥국 FMB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로 어제 급등이 좀 나왔어요. 시간을 6% 이제 상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켓컬리 관련한 이런 모멘텀들이 개별 테마, 개별 이슈로 하지만 이제 마켓컬리 관련해서는 종목 수가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제 개별 이슈로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번 공부해 보시고 이제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연과 환경은 제가 대선 다음 날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제 인물주는 무조건 다 매도하셔라. 이제 네. 정책주로 가야 된다. 근데 자연과 환경이 어제 이제 상한가를 가게 된 배경이 뭐냐면 네.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한다. 그죠? 여기서 이제 요 모멘트. 그러니까 어쨌건 정책 기대감 이렇게 지금 품고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근데 이제 이들 종목들은 제가 언급은 해드렸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가격 전략은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종목을 갖고 와서 공식적으로 편입을 해서 가격 전략을 드리는 종목이 있고 이렇게 이제 한번 이제 보시라고 이제 좀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 있죠. 일단 자율학습을 뭐 하시라는 뭐 그런 개념이지만 네. 그러니까 이들 종목들은 뭐 결과적으로 많이 올라서 뭐 다행이지만 이런 종목들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공식적으로 소개해드리기 위해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두 개가 이제 못 미쳐서 이제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가격 전략을 안 드린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뭐 가격 전략은 안 드리지만 어떤 종목을 뭐 지나가듯이라도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종목들은 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예.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면 또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건 제가 요즘에는 동네도 잘 맞춰서 가고 있고 번지수도 잘 맞는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그런 흐름들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이제 관점이고 오늘은 이제 종목 공식적으로 가격 전략을 드리는 우리 이제 공식 종목이니까. 네, 우리 공식 종목. 예, 오늘의 종목을 한번 좀 네. 이제 공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지 네. 궁금해지는데 저는 지금 네. 살짝 봤어요. 야, 그러셨구나. 네. 예, 예, 예. 오늘의 종목을 네. 공개를 해주시면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동아 바로 엘텍이네요. 예, 동아 엘텍입니다. 네. 제가 요즘에 사실은 한동안 뭐 위메이드가 막 솟구치고 할 때 거들떠도 안 봤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근데 다시 한번 보니까 이제 지금 이 메타버스 NFT 쪽이 사실은 좀 이제 욕심을 좀 내볼 만한 좀 많이 그런 좀 눌렸죠? 많이 좀 빠지기도 했고 최근 이제 시장이 이렇게 계속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또 이쪽이 좀 상대적으로 좀 이제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네. 뭐 최근 이제 외국이나 기관들도 서비스 업종이나 이제 코스닥의 뭐 미디어 컨텐츠 쪽에 좀 매수가 유입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메타버스 쪽, 그러니까 미투온이라는 종목이 이미 하나 있거든요. 네. 근데 미투온은 메타버스의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동아엘텍은 메타버스의 하드웨어 쪽이라고 보시면 하드웨어. 됩니다. 예, 이런 관점에서 일단 진행을 할게요. 일단 예. 동아엘텍의 주요 재무제표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작년 실적이 나왔는데요.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일단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실적을 보여드리는데 지난해 매출은 7%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42%가 감소를 했는데 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요즘에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 다 아실 거예요. 뭐 상한가 치고 난리 났잖아요. 네. 예, 이 선익 시스템의 최대 주주예요. 동아엘텍이. 아.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를 잡습니다. 네. 그런데 선익 시스템이 작년에 영업 손실 71억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연결 재무제표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80억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선익 시스템이 작년에 그냥 똔똔만 쳤다 하더라도 그냥 단순 그냥 계산상으로는 151억의 영업이익이 찍혔어야 된다. 네.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보여드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 24%, 유보율 3,000%, 회사 자체는 굉장히 우량하고 탄탄하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동아엘텍의 이제 주요 체크 포인트 한번 가보시죠. 자, 네. 선익 시스템의 이제 최대 최대 주주. 주주로서 이제 지분 50.07%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 종목은 이제 이 기업은 OLED 검사 장비 그리고 OLED 증착 장비 등을 이제 개발하고 있고 특히 이제 선익 시스템 자회사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LED 증착 장비까지 이 부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메타버스 하드웨어의 아주 기술을 핵심 기술을 딱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 메타버스 투자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역시나 이제 하드웨어 하드웨어죠. 기반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메타버스 쪽도 소프트웨어 진영과 하드웨어 진영이 또 이제 군웅할 것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쪽만 이제 보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하드웨어 쪽도 하나 필요하다. 이런 쪽. 그리고 삼성전자의 뭐 메타버스 투자 확대에 대한 뭐 기대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신정부의 이제 디지털 자산 활성화 이제 정책 수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볼 수 있겠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관련 종목 몇 개 보죠. 일단 자회사 선익 시스템. 선익 시스템 먼저 볼게요.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며칠 전에 상한가를 치고선 주가 레벨이 지금 전혀 지금 줄어들질 않고 있는 네. 상황이죠. 계속 지금 양봉을 잡아가고 어제도 장 막판에 이 양봉을 이제 그려내면서 지금 계속 추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선익 시스템, 그렇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동아일텍이 당연히 선익 시스템과 같이 궤를 같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자면은 여러분 마진 엑스텍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추세 이제 잡고 있죠. 그리고 뉴플렉스. 뉴플렉스. 자, 이것도 추세 지금 만들고 있죠. 네.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이제 일전에 한번 이 공식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호세스. 자, 추세 잡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하드웨어 종목들도 지금 최근에 추세를 잡아가는 모습이 이제 뚜렷하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동아일텍의 차트로 가면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동아일텍도 최근에 좀 거래가 한번 이렇게 터졌죠. 터지고 쭉 올라가나 싶더니 약간 이제 눌리는 이런 상황이죠. 요 구간을 제가 좀 노려서 이제 타이밍을 이제 잡아 이제 온 거고요. 네. 결국에 이제 동아일텍이 선익 시스템의 지분을 50% 갖고 있는데 요 지분 가치만 1,000억이에요. 1,000억. 근데 지금 동아일텍의 시가총액이 일단 1,000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익 시스템의 지분 가치만 가지고도 시가총액을 이미 지금 넘어서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차트 밸류에이션까지 본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나 이제 저평가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요거에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강조해 드리잖아요. 네. 감사 보고서 꼭 체크하시라고. 요거 3월 18일 날 감사 보고서 끝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감사 보고서 이슈가 전혀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불확실성도 없는 이런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삼성전자의 메타버스 투자 확대, 요 이제 수혜 기대감, 그죠? 그리고 이제 신정부의 정책 수혜 기대감,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요 주가, 요 어떤 구간을 이제 봤을 때는 이거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절대 이제 솟구쳐 있는 종목들은 안 갖고 오죠. 그러니까 동아일텍도 메타버스 하드웨어 요 이제 관련 종목으로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요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자회사 선익 시스템과 이제 연동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이제 뭐 선익 시스템 만약에 뭐 급등한다 그러면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요런 이제 구조죠.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밸류만 놓고 보면은 사실 정규 포트로 넣고 싶지만 네. 선익 시스템과의 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트레이딩으로 접근한다. 요 정도 선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일단 뭐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11,200원 구간, 일단 뭐 2점 뭐 고점 정도 있는 구간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이전 저점이 이제 9,300원 구간을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항상 트레이딩 종목은 접근했을 때 이 목표가 부근에 이제 만약에 근접을 한다고 하면 일단 절반은 무조건 이제 그 수익 실현하시라는 거 우리 이제 약속처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네. 동아일텍 오늘 좀 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동아일텍 가격 전략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시황은 조금 우울하지만 그 종목만 잘 고르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계속해서 차장님이 힌트 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퍼스트 클래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호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